10하고 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를 합치면 25가 됩니다. 땅의 수를 합치면 30이 되고요. 둘을 합치면 55죠. 55가 1부터 10까지 합치면 55잖아요. 55가 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수를 합치면 55가 됩니다. 합쳐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5를 뺍니다. 5를 빼는 논리는 많지만 여기서는 그냥 제가 그냥 5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 5행이 있습니다. 그 5행은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55에서. 그럼 50이라는 숫자가 남았죠. 그러면 50이라는 숫자고 점을 치는 겁니다. 50이라는 숫자, 50이라는 숫자인데 여기서 50이라는 것은 개수가 50개가 있습니다. 50개라는 걸 가지고 숫자를 쓰는데 50개 안에서도 하나를 뺍니다. 하나를 빼는데 그 하나를 뭘로 볼 것인가에 철학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를 태극, 리, 우리 동양에서 리기 하잖아요. 리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를 기, 우리가 물질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태극을 리로 본 사람하고 그 다음 주자 같은 사람 우리 보겠죠. 내가 알고는 왕부지라는 사람은 그 하나를 점사, 내가 궁금한 거, 의심 주는 것을 하나라 그래요. 그리고 49개를 가지고 내가 아까 무심함으로 딱 49개를 갖고 딱 2개를 쪼갭니다. 그럼 분명히 둘이 같진 않아지겠죠. 49개를 쪼갰기 때문에. 그럼 그 49개를 4개씩 덜어내면 나머지 수가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수를 합쳐가지고 18번을 하면은 괴가 만들어집니다. 괴가. 그래가지고 그 괴를 보고 점을 칩니다. 그것은 나중에 혹시 제가 기회 되면 점 치는 것을 따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 치는 법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일반적으로 점을 왜 치는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점을 치는 것은 지금 점을 치고 있으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 점을 치잖아요. 많은 분들은 타로점도 쳐봤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타로점. 우리 주역점도 쳐보신 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주팔자 점 많이 쳐보셨을 것이고 명리학까지 점도 쳐보셨을 것이고 그런데 왜 인간들이 점을 칠까? 내일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나의 삶이 내일 어떻게 변할까?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궁금하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10년 뒤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까?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잖아요. 현 존재, 한 존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현 존재가 죽음이라는 건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 죽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기 전까지의 삶이 상당히 궁금해요. 지금 죽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죽기 전까지의 삶이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내일이 궁금한데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내일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내일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계속 점을 칠 거예요. 1000년 뒤에도 또 점을 칠 겁니다. 내일을 모르니까. 과학이 조금 접근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하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알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처한 인간은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지금 당장 이 수업이 끝나고 밖에 나갈 때 문을 열 때 오른손을 열지 왼손을 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걸음 걸을 때 오른발부터 걸을지 왼발 걸을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일이 궁금하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점을 치는 것하고 일기예보. 점을 칠 때 점 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가 오냐 안 오냐. 고대에 칠 때는 비가 오는 거 안 오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농경사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비가 오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에 관련돼서. 구름이 있죠. 구름이 오면 어떻게 해요? 구름이라는 것은 형체가 사라져버리죠. 이렇게 금방 변해버리죠. 근데 구름이 뭉치면 비가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고대에도 비가 온가 안 온가 점을 가장 많이 쳤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점을 쳐볼까요?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제가 점을 치는데 제가 치는 거하고 일기예보가 치는 거 누가 더 잘 맞출까요? 여러분 다 일기예보가 잘 맞힌다고 말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저한테 불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자연 현상을 보고 새가 이쪽으로 날아가는가 바람이 이쪽으로 보는가 아 내일 비가 올 거야. 내일 비가 옵니다 하고 점괘를 저는 낼 겁니다. 이렇게 자연 현상을 보고 또 주역점도 쳐보고요. 하고 내일 비가 올 것이다 하고 점괘를 냈습니다. 근데 일기예보는 어떻게 낼까요? 첨단 과학을 해가지고
인공위성에서 하고 뭐 풍향도 재고 뭐 여러 가지 구름 이동도 보고 다 해갖고 결과가 내는 것이 결과를 냅니다. 뭐라 할까요? 내일 비 올 확률 50%. 그럼 비가 온단 말입니까? 안 온단 말입니까? 모른단 말이죠.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첨단 과학은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나는 진정성 있게 틀릴지 모르지만 나는 내일 비가 온다고 말한 겁니다. 지금 아까 말로 하니까 이렇게 조금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생각한다면 진정성 따진다면 저는 비가 온다고 말할 건데 과학에서는 분명하게 말 안 합니다. 그렇게 분명한 말을 한 것처럼 하지만 또 하나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 비 많이 왔죠. 비 많이 왔는데 만약에 과학 일기예보가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내일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랬어요. 저는 자 우리가 많이라는 것은 범위를 잘 정할 수가 없잖아요. 주역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숫자로 안 정하지 않아요. 근데 과학은 모든 걸 숫자로 정하잖아요. 퍼센트, 몇 프로, 일부 숫자로 하는데 우리 점은 숫자로 하지 않아요. 그냥 둥글게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그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제가 점괘를 냈어요. 근데 일기예보에서는 내일 100mm 이상 비가 온다 점괘를 냈어요. 100mm 이상 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점괘를 냈어요. 근데 1000mm 와보세요. 그럼 일기예보가 맞았는가요? 100mm 이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은 우리 1000mm, 100mm 오면은 여기 무릎 밑에 차는데 1000mm 오면 우리는 숨 못 쉬고 다 죽어야 돼요. 와버리면 순수가 나오면은 그만큼 근데 저는 많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이론이 그런 겁니다. 남들이 보면은 이리 붙이면 이리 되고 저리 붙이면 말하는데 그것은 주역의 논리 안에서 그런 독특한 논리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을 진단할 때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점과 일기예보에서 한번 예를 들어봤고요. 둘 다 지금도 예언하고 있는 뿐이에요. 지금 점도 예언하고 있고 일기예보도 예언하고 뿐입니다. 지금 변화를 읽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가장 점을 칠 때 물어보는 게 뭔가? 제가 연구실에 있으면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저한테 상담 받으려. 특히 1학년들, 그 다음에 4학년들이 많이 옵니다. 1학년들은 뭐냐면 선생님이 하면 부모님이 과를 가가지고 적성이 안 맞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좋다고 돈 많이 번다고 갔는데 컴퓨터 공학과 갔더니 컴퓨터 수학도 해야 되고 회로도 공부해야 되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4학년 되면은 취직이 안 되니까 제 길이 어떻게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제가 주역 전공을 했고 점도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뭔가 좀 알겠지 하고 옵니다. 근데 정리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물어보는 것이 사랑 아니면 돈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제가 맞추기 쉬워요. 나한테 물어보려고 하면 사랑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데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 사랑 아니면 돈입니다. 아 취직이요? 그럼 그 돈이죠. 아 이거 엄마가 좋아요. 사랑이죠. 아 친구 때문에 사랑이죠. 돈 아니면 사랑 문제 없어요. 그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는 답을 다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저한테 물어볼 때. 점을 치러 오면 몰라서 점을 깨 맞춰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답을 다 가지고 옵니다. 나 이 친구가 좋은데 어쩔까요? 이 답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저 오면 그래요. 아, 좋은 게 좋아하면 되지. 근데 좋아해야 될까? 안 되고. 저한테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좋다는 것을. 좋아야 된다는 확인받는 거. 이게 점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답을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어 고대에 전쟁을 할까요? 말 걸 할 때 그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갔을까요? 안 가지고 갔을까요? 답을 가지고 가죠. 답을 지금 전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확실하게 젊게 내갖고 딱 확정을 지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또 정쟁하기 싫은 거예요. 저쪽 힘이 너무 세니까. 점을 깨가지고 점괘를 딱 내가지고 전쟁 안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점 치러 갈 때 일반 사람, 모든 사람 가는 사람들 전부 다 답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답을 해주죠. 요즘 점 치는 사람들은 답을 해주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점 친다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내일이 궁금한 것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한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기 계속 말하는 점이라는 것을 현대적 의미에서 맞다 틀리다 그런 점을 말한 게 아니라 인간이 도대체 내일이 궁금한데 내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궁금해하는 그 어떤 미지에 대한
앞에 삶에 대한 나의 어떤 앞에 흔적, 지금 왔던 흔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밟을 흔적들, 그게 상당히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점에 대해서 좀 고대, 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천해 갔는가. 쉽게 말하면 그 주역까지 올 때까지 점이 어떻게 변천하는가, 그것들을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점을 알려면 각골문을 알아야 됩니다. 각골문. 왜 그러냐면 각골문 안에가, 각골문이라는 것은 각골문 글자 써진다는 거잖아요. 그 글자 안에 내용이 주역에 나와 있는 점사들하고 유사하고 아니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골문이 발견되면서 주역이라는 것이 아주 학문적으로 또 달라집니다. 방향이. 근데 글자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글자죠. 갑이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갑이 무슨 갑일까요? 갑옥갑이라고 하죠. 갑옥갑. 근데 갑옥갑의 의미는 2차적인 의미고요. 이 갑옥갑자는 뭐냐면 콩을 딱 심으면 콩이 뿌리를 내리면서 콩 껍질을 딱 벌리잖아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콩이 갑을 벌렸다 그러거든요. 콩이 갑을 벗었다 그래요. 그런 갑입니다. 그 갑이, 거북이도 갑을 쓰잖아요. 갑을 쓰고 있잖아요. 뒤에. 그래서 거북갑자까지 의미가 확장됩니다. 골자라는 것은 뼈 골자인데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뼈 발 과자하고 고기 육자, 고기에서 어디 짐승에서 뼈에 있는 붙어 있는 고기를 걷어내는 것, 발라내는 것을 보고 골이라고 합니다.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말 그대로 문하면 무슨 문자예요? 그롤문이라고 다 알고 있죠. 그롤문. 근데 그롤문도 2차적인 의미죠. 원래는 꾸민다는 것입니다. 문신. 내 몸에다 꾸미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꾸민다. 우리가 그롤문이라고 확대된 것은 내 생각, 내 사유를 글로 꾸미잖아요. 그러죠.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들을 글로 꾸미자. 그래서 그롤문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골문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거북이나 거북이 배껍질이나 아니면 그 짐승 뼈에 써져 있는 글자라는 겁니다. 각골문이라는 것은 거북이나 짐승 뼈에 써져 있는 글자를 보고 각골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각골문 하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용어가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 같죠. 오래전부터 각골문 용어가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각골문이라는 글자는 1921년에 윤무덕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 전에는 각골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갑골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문헌에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처음으로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북 껍질하고 짐승 껍질로 만들어진 글이다 해갖고 각골문에 대한 논문을 씁니다. 처음으로. 그러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각골문이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각골문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영이라는 사람인데 1899년에 말라리아 병에 걸립니다. 말라리아 병도 우리가 보면 요즘 코로나처럼 그런 비슷한 것이죠. 말라리아 병에 걸리는데 그걸 요즘식 말하면 학질이라고 하죠. 학질. 그때 당시에 그 걸리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려서 자기 제자 유학한테 그럽니다.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뼈를 많이 좀 수집해 와라. 그럼 구워서 먹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래서 제자가 많이 구해옵니다. 구해와가지고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뭐가 보입니다. 뼈에가 뭐가 막 글자가 써져 있는 것이 뭐가 이렇게 기호가 있는 겁니다. 나무 같은 게. 계속 보니까 규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 구워먹을 게 아니다. 더 많이 구해와라. 많이 구해옵니다. 1500점 정도 구해왔는데 1500점이면 아마 여기 같이 찰 겁니다. 차고도 더 부족하겠죠. 남겠죠. 왜냐면 엄청 크니까. 거북뼈가 엄청 크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구 열강들이 쳐들어오면서 왕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쉽게 말하면 일본이 쳐들어와서 선비들이 자살을 하는 것처럼 서양 열강들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학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도록으로 만듭니다. 이 각골문들을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려가고 책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각골문 연구가 아주 이제 활성화되죠. 그래가지고 윤무덕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나왔는데 그 후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록이 나오고 연구가 되는데 각골문 용어도 나오고요. 그런데 1928년에 중국 중앙연구원에서 드디어 은어를 발견한다. 은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은나라죠. 아까 하운주 말할 때 은나라. 은나라는 그래서 고증이 됐습니다. 이제 고증학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해. 은나라 어떤 수도.
그러니까 상나라죠. 상나라에서도 은어가 발견됐기 때문에. 가지고 거기서 한 15자리 정도를 발굴을 해가지고 25,000 조각 정도를 찾아내는데 거기서 글자를 하나씩 뽑으니까 4,000자 정도 됩니다. 4,000자. 근데 거기서 겨우 합의한 게 1,000자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각골미란 것은 암호라고 봐야겠죠. 4,000자가 있는데 겨우 그것도 합의한 겁니다. 합의. 전공자들끼리 합의한 것이 1,000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랄지 전쟁이랄지 뭐 수렵이랄지 동맹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각골문 안에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공자가 각골문을 봤다면 세상은 바뀌었겠죠. 다. 왜? 1899년에 왕의영이 처음으로 그걸 각골문을 봤는데 만약에 공자 시대에 봤다면 공자 시대에 주나라고 은나라가 그 전 왕조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봤으면 많은 걸 해독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만약에 주의라는 사람이 송대에 있는데 주의라는 사람이라도 봤다면 달라졌을 건데 어느 아픈 사람이 한족이나 아픈 사람이 학질에 걸려서 봤던 그림 하나가 각골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골문이 나오면서 이제 그 의의가 있는 것이 한자 연호를 드디어 찾아낸 것이죠. 한자가 각골문으로 왔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한자 찾을 때 각골문이 여기 써있던 그래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자 연호이 이제 어디서부터 온지 몰랐거든요. 은어가 발견되면서 아 한자가 거기서 왔구나. 이제 그래서 한족에 쓰는 한자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나라, 이제 은나라죠. 상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입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주역의 내용들이 주나라 시대 이전에부터 점을 쳤던 것들이 계속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던 것이죠. 각골문이 발견되면서. 그러면 이제 점의 흐름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문헌학적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점이 바로 귀갑점입니다. 귀갑점. 귀갑점이라고 뭐냐면 거북이로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거북이 어떤 걸 치냐면 거북이 배껍질을 칩니다. 납작한 거 있죠. 그 거북이 배껍질을 이렇게 이게 갑니다. 이렇게 얇게 갈아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불 위에다 올려놓으면 갈라집니다. 쪼개집니다. 쪼개질 때 아까 복자 있죠. 복자. 이리 쓰는 복자. 이 복자 방식으로 쪼개진다는 것이에요. 한쪽은 흉, 한쪽은 길. 그래서 쪼개지는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관찰합니다. 아, 전쟁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그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 쪼개지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분법적 사유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사과를 먹잖아요. 사과탕이 맛있죠? 근데 만약 인류사에서 사과를 맨 처음 먹는 사람은 아마 죽음을 목숨을 걸고 먹었을 겁니다. 그걸 먹으면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그렇겠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인도에 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처음 본 과일, 정말 맛있어 배고파 분 있는데 그걸 먹을 수 있는 자신이 쉽지 않겠죠. 그걸 먹으면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아마 점을 치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점이란 것은 단순하게 전쟁하자 말자 그런 단순한 점이 아니라 법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우연적인 것이잖아요. 불에다 올려놓고 쪼개지면 우연적인 것이잖아요. 우연에 의해서 정해지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영특합니까? 우연은 싫어하잖아요. 필연을 만들고 싶죠. 우연을. 인간이나 사람들은. 그래서 훗날 점을 치면서 점을 쳤는데 틀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문제예요? 점 치는 사람 죽죠. 새로운 점 치는 사람 또 섭외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점 치는데 안 틀려야 돼요.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나 신권을 가진 사람이나 왕권을 가진 사람이 합의를 해야 돼요. 서로 다 이렇게 조화를 해야 돼요. 그냥 왕은 덕이 없으면 비가 안 내려가고 덕이 없어 비가 안 내리고 왕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왕을 바꿔야 된다. 역성임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점 치는 사람 틀려갖고 그럴 수도 있고 둘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착을 한다가죠. 우리가 정경주사 하는 것처럼 유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북껍질 뒤를 칼로 이렇게 긋습니다. 쪼개지고 싶은 방향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어놓고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막 그어놓으니까 잘 쪼개지겠죠. 그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점을 칩니다. 무대는. 그런 어떤 귀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이
수골점이랍니다. 수골점. 수골은 짐승의 뼈, 뼈 골자죠. 짐승의 뼈로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왜 짐승의 뼈를 치냐? 갑자기 거북이로 점을 친다 보니까 거북이랑 어디에 있어요? 바다하고 육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서 잡을 거 아닙니까? 거북이는. 근데 거북이를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수요가 부족합니다. 거북이 수요가. 다른 말로 하면은 거북이를 너무 많이 사용해버리니까 거북이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그 대안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어깨뼈가 이렇게 넙죽한데 어깨뼈 같은데 그걸 거기다 놓고 이제 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점이 바뀌는 것은 변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 은어에 있는 저기 해안가 쪽에서만 점을 쳤던 것이 드디어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점이 이동한다는 것이잖아요. 유목민들도 아무래도 소를 잡아가고 점을 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점의 형식이 지금 바뀌면서 점의 문화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금. 바다 쪽에서 내륙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반드시 이게 앞에 거북이 같은 경우는 수렵, 잡아서 해야지만 이거 소나 그런 거 잡을 때는 키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유목해서 키워가지고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를 한 마리 잡기 쉽지 않겠죠. 점을 치기 위해서. 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20배 이상 노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점을 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수골점까지 발전합니다. 이때까지 수골점까지 발전할 때까지는 그 점이 가지고는 구웠을 때 어떻게 모양이 바뀌어지는가 상을 보고 점을 치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사람들이 시초라는 풀로 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시초. 시자라는 것은 점대시, 점치는 풀이랍니다. 풀초고요. 점치는 풀. 어떤 풀이냐면 하나의 어떤 풀 폭이 있다면 거기에 100개 이상 이게 대가 나오는 걸 말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 나오는 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게 시초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심체가 뭔지 실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시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제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신동씨라는 사람은 시초를 보고 원기를 회복해준다. 눈을 항상 맑게 해준다라고 시초를 보고 써놨어요. 근데 이 신동씨라는 사람은 실제로 농사신이죠. 농사신인데 우리가 신동씨 이야기하니까 이게 고대 신화 3항에 들어가거든요. 중국 신화에. 근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1909년 순조가 일제 멸망할 때까지 제사를 지냅니다. 선농단을 지어놓고요. 그리고 친경을 하면 친경. 왕이 직접 농사를 지어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옆에서 지내요. 그러면 백성들 보고 와, 왕처럼 나도 우리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아니지만 전에 기억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 항상 나올 때 보면은 뭐 심을 때 콤바인 들고, 이항기 들고 하고 이렇게 직접 농사 짓는 것도 보여주고 또 수확할 때 콤바인 운전하는 것도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 친경입니다. 그 친경. 왕이 친히 가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신인데 이 사람은 의학에서 상당히, 의학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의학. 한의학에 일할 때는 이 사람 신동씨부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온갖 풀을 먹어가지고 그 약의 효능들을 밝힙니다. 독초건지 아인지 효능들을 밝혀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통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이분이 거론되는데 왜 그러냐면 독초를 먹고 나면 해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로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할 때는 농사, 의학, 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동씨 입장에서는 눈을 보호해주는 아주 시초를 아주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초가 있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뭘 잡거나 뭘 할 필요가 없죠. 돌아다니는 걸 할 필요가 없죠. 시초 풀만 배우면 되잖아요. 어디에서 있는지 알면. 근데 100개 이상 나온 풀을 찾기가 쉽지 않겠죠. 대신. 그래서 일단은 시초를 하면서 점이 대중화가 되죠. 좀 상당히 더 많이. 내가 점을 치려고 해도 소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시초가 있으면서 이제 개인들도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이제. 풀만 있으면. 시초까지 점을 치는데 드디어 이제 요즘 현대 이걸로 점을 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죽점으로 갑니다. 서죽점. 서죽점인데 서죽점이 뭐냐면 점대 서자에다가 대나무 죽자에다가 점점자죠. 서죽점입니다. 대나무로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주위에 보면은 우리 주위에 보면 점집 많이 있죠. 가면 대나무가 다 걸려 있죠. 대나무가 꽂아져 있죠. 그 여기서부터 연원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연원해서 그냥 대나무가 꽂아져 있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점대를 이렇게 아까까지 베야 되잖아요. 시추를 베야 되는데 벨 필요가 없어요. 이제 대나무 깎아가지고 50개가 말이죠. 50개를 딱 갖다 놓고 그놈을 점을 치면 되는 거예요. 이제 50개 갖다 놓고 깎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위에 점대 서자죠. 서자 보면 위에 대나무 죽자가 있죠. 위에 대나무 죽자가. 밑에가 무슨 글자예요? 밑에가 대나무 자 밑에가 무당할 때 무자예요. 무당할 때 무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당이 대나무로 점치는 것이 서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면 무당 안에 있는 무당하는 무자를 또 쪼개봅시다. 글자를. 그러면은 공자하고 사람 인자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공자랑 뭐냐면은 하늘, 땅 이렇게 갖고 하늘과 땅의 이치를 잇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무당이 그래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치를. 근데 사람이 두 개 있죠.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 무당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른 목소리 하고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이 매기자예요. 무당이라는 존재가. 무당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주 있죠. 신주가 없으면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을 본다 하지만 신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 능력으로는 네 개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사 때 술을 많이 따르죠. 술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 신을 만나는 행위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서주가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서자 안에가 문화적으로 그 한자 안에는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 역사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고대로 가면 갈수록. 근데 이 서자 하나 봐도 왜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가지고 점치는 데가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점친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죠. 내가 나한테 좋은 일 이렇게 해서 점을 치는 거잖아요. 내가 안 좋은 일을 있으라고 치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복복자 있죠. 복복자. 점치는 것은 복을 받는 거다. 복복자. 복복자는 옆에 보이시자가 있고 옆에가 또 글자가 하나 있죠. 이 글자를 보면은 보이시자가 나오면 모든 한자는 귀신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자에서는. 보이시자가 나오면은 다 한자가 관련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볼까요? 그 옆에 보면은 제사할 때, 제사와 관련됐다고 제사했죠. 보일자 써졌죠. 사자도 또 보일자 써졌죠. 그러잖아요. 다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보일시자에다가 옆에 있는 부분이 뭘 보입니까? 보일자 옆에가. 위아래로 다 연결시키면 술병입니다. 술병. 신한테 술을 따르는 것이 복을 받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모실 때 술 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잘 따라야 돼요. 술을 잘 따르는 행위가 복을 받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사 끝나고 나면 뭐래요? 음복을 하잖아요. 음복을 한다는 것이 복을 먹는다는 거예요. 복을. 음복할 때 복자가 복자예요. 복을 먹는다. 왜냐하면 신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맛을 본 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맛을 보고 시킨데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저한테 나쁜 걸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기운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주고 싶지만 내 손주한테 뭐 해주고 싶지만 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 기운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한테. 음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복자는 제사와 관련되는데 또 예 있죠. 예. 혹시 보자. 예. 동양에서는 중요한 게 제사 관념을 잘 알아야 된다. 개념을 알려면. 왜? 많은 개념들이 제사로부터 고대의 제사로부터 이어져 오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도 제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자 있죠. 예자가 있으니까 이건 귀신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럼 그 옆에는 뭐로 보여요? 그 옆에는 뭐냐면은 제기에다가 따뜻한 밥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제기에다가 따뜻한 밥을. 그래서 제사를 모실 때 따뜻한 밥을 공손히 이렇게 올리는 것이 예입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예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따뜻한 밥을 올리는 것부터. 근데 따뜻한 밥을 올릴 때 맛있게 드십시오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가 정말 최선을 다 올려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만큼 할 수 있는 정성을 올리는 그 부끄러운 마음을 올리는 겁니다. 그 옆에 보면 그 양자 아름다울 미자 있죠. 미라는 개념이 동양에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 미자는 양자죠. 양자. 위에가 양자죠. 양.
밑에는 큰 대자죠. 양이 크다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동양에서 아름답다는 것은 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양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미의 기준은 얼굴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니까 막 보이겠지만 동양에서 미의 어떤 시작점은 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양이란 것은 제사 모일 때 항상 필요한 거잖아요. 양을 써가지고 제사를 모시는데 가장 튼실하고 큰 놈을 바치는 것이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행위로부터 시작하면 행위. 신한테 뭔가를 바치는 행위로부터 아름다움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양이란 것을 가장 크고 튼실하고, 곧 죽을 것 같은 신한테 올리면 신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신한테 올릴 때 가장 좋은 거 올릴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저희 집에 제사 모시면 가장 좋은 음식, 가장 깨끗하게 해갖고 항상 올리잖아요. 신한테 올릴 때. 의자 있죠, 의자 같은 거 볼까요? 의자도 양양자죠, 양양자. 그러죠? 양양자에다가 나자가 들어가요, 나자가. 그러면 양이에요, 양. 일단은 나자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손수자에다가 창과자가 나눠져요. 나자를 나누면. 그러면 양양자, 손수자, 창과자. 뭐냐면은 양의 탈을 쓰고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을 하냐면. 제사장은 항상 의롭거든. 의롭게 딱 기둥을 서서 그 제사를 주관해야 되거든요. 그런 글자 의미로 연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한자 안에서도 뭐냐면 그때 시대의 어떤 문화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떤 걸 합니까,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상을 다 차려놓고 신주 올 거 놔두고 지방을 써놓고요. 한 게 향을 피우죠. 향을 피우는 거 뭡니까? 혼을 불러오는 겁니다. 혼을 불러오는 것이고요. 다시 울창주를 땅에다 3번 붓죠. 그것은 백. 혼백이 나눠지는 음양입니다. 혼은 양이고 백은 음인 것처럼 그걸 나눠주는 작업을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졌으면 죽은 것이거든요. 근데 다시 불러오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혼백을 나눠야 되겠죠. 혼을 보내주고 안 그러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구천회가. 지금 우리가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세월호 때문에 몇몇 학생들 아직도 못 찾았잖아요. 그 사람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죽었죠. 아직까지 안 나타났을까? 근데 가족관계에서 중에 띄워보면은 사망이 아닙니다. 실종입니다. 실종. 아직 안 죽었어요. 사회제도적으로는. 이게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제도적으로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그래서 그 부모들이 마지막까지 아이를 찾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아이는 여기에 있을 거니까 계속. 쪼갤 수가 없잖아요. 쪼개줄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 의식을, 혼과 백을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있을 건데, 부모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혼과 백이 나눠지고 다른 데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서도 자기 자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쪼갠 것을 합쳤으니까 다시 쪼개놔야 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셨지만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 온 상태로 가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제사를 마치고 나서 그 마지막 3번 첨작했던 술잔에다가 지방을 태웁니다. 지방을 태우면 열기가 올라가죠. 혼이 다시 올라가고요. 다시 재가 술잔에 떨어지죠. 백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 백을 다시 땅에다 이렇게 부으면 됩니다. 그럼 혼백이 나눠지는 그게 의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철상을 하고, 철상하는 것도 뭐냐면은 이게 신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때는 어떤 신도 못 옵니다. 왜?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 딱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구천에 떠도는 아까 많은 혼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혼들이 와서 막 옵니다. 해꾸질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야 됩니다. 상에서 내리면 됩니다. 음식을 내려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안 좋은 기운들이 와요. 그래서 제사 모시기 전에 아예 밥 같은 것을 저기 대문 밖에다 좀 놔둡니다. 들어오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령제를 지낸다고 하죠. 팔관이나 연등에 있죠. 팔관이나 연등에 전부 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 장병들 있잖아요. 그 사람 시체 못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로하기 위해서 지내는 유령제입니다. 다. 우리도 세월호 거기도 다 유령제 지내야 되나 지금도. 그 사람들 안 달려지면 그 기운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처럼 점치는 거하고 제사하고가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죽처럼 친다면은 훨씬 더 일반 사람들, 많은 사람이 칠 수 있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칠 수도 있잖아요. 뭐 부러지지 않을 것이고, 대나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죽점까지 이게 발전합니다. 지금 현대에도 이 서죽점으로 많이 점치고, 실제로 인터넷 가면은 서죽점 이걸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것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종류마다 더 비싼 건 되게 비싸고요. 사서 또 해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주역이란 게 뭔가? 계속 말한 것처럼 주역은 첫 번째로 점치는 책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본래의 모습을 점치는 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하는 것. 그 변화라는 것은 지금 자연의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 인간 세상 삶의 변화를 읽는다는 것이죠. 그 변화를 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음양오행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양오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할 겁니다. 근데 음양이라는 것이 뭡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죠. 서양의 과학으로 말하면 자전입니다. 자전. 오행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이거는 서양식으로 말하면 공전입니다. 서양에서 자전 공전을 알게 된 것이 상당히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고대에부터 자전 공전의 개념을 가지고 용어만 안 썼을 뿐이지 그 논리로 세상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음양오행의 논리가 있고요. 음양오행 논리는 예를 들어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음양오행 논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른발 걸으면 왼발 걸어야 되고요. 왼발 걸으면 오른발 그게 음양론입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숨을 뱉으면 쉬어야 되고 들이마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역이라는 것은 복을 주는 책입니다. 복을 주는 책.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책도 복을 이야기하는 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피니스라고 행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동양에서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동양에서 행복을 잘 썼다. 그러면 뭐냐면 행자를 사람 인변에 들어가는 행자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요행불일 행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행이 복을 구하는 것이 행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인사할 때도 어른들이 복 받아야지, 복 받아라. 이러면 이렇게 인사를 할 때 행복 받아라 소리 안 합니다. 복의 개념입니다. 복의 개념. 근데 복의 안에가 그러니까 복지의 개념이랄지 행복의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이게 하나의 용어로 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복이 나한테 오는 것이지 내가 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말한 것처럼 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이 오는 것처럼 복은 오는 것입니다. 복을 찾아간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사적인 욕망입니다. 주역에서 말할 때는요. 그래서 기륭해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점사들이 나오는데 주역에서는 무구가 가장 좋은 점사 같아요. 무구라는 말은 아까 앞에서 무구는 허물이 없단 말입니다. 허물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래 그 정도입니다. 별 탈 없어. 요즘 어찌 살아가면 별 탈 없지 뭐. 요즘 요즘 일 잘 돼. 뭐 그럭저럭 애들 좀 공부도 가르치고 뭐 하고 좀 힘들긴 한데 뭐 그럭저럭 살아. 그 정도가 무구입니다. 근데 아까 전자의 말처럼 길하다 그러면 반드시 흉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태평성대 될 때 가장 왕들이 긴장합니다. 왜? 반드시 안 좋은 때가 쉽게 말하면 쇠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막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인의 공부를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륭해린 이렇게 법률을 가르쳐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무구란 것은 그렇게 말하면 토에 해당합니다. 토. 여러분들이 혹시 그거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무구입니다. 무구.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을 알려면 돈을 주고 가서 돈을 줘야지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력으로 영하고 일이 된 날은 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음력으로 해갖고 영하고 일하고 해보죠. 우리 문화였으니까. 영하고 일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부모님이 반드시 손 없는 날 찾아서 가서 결혼 날짜 잡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날짜 잡을 때. 그런데 손 없는 날은 영하고 구가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그게 바로 토입니다. 그래서 중화사상에서 토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토를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랑캐도 사방으로 있고 있잖아요. 그런 거 중심을 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여기서도 무구가 가장 중요한 제가 봐서는 주역에서는 점상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역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이냐 문제지 길하냐 흉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길도 내가 흉으로 가게 할 수 있고 흉도 길로 갈 수 있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역의 관점에서 행복, 복이죠. 복인데 우림식으로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역에서는 그 행복의 반대를 우환이라고 합니다. 우환. 우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환의식이라는 말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내우외환이라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우외환 할 때요. 말하면 안이 할 때 안이 걱정이 될 때는 우라고 하고 밖이 걱정이 될 때는 환이라고 그래요. 왜 환이라고 하냐면 우리 충이죠. 충의 개념이죠. 충.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충은 중심이 하나인데 환은 중심이 두 개죠. 글자가. 중심이 두 개예요. 중심이 두 개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중심이 두 개라서 걱정이 생긴 것이 환입니다. 중심이 하나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밖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물어보십시오. 근심 없는 사람 있나가? 다 근심 있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근심 없는 사람 있을까요? 그 근심이 있다면 내일 살아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을 좀 최소화하고 싶다. 그러려면 기미를 알아야 한다. 기미. 여기서 말하는 기미라는 것은 변화인데 작은 기미, 작은 변화. 작고 느린 변화요. 작고 느린 변화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번개가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고 생각한 게 사람들이 옛날 고대는 번개라고 생각하는데 번개 같은 거 빠르게 변화가 빠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빠른 변화는 다 알아요. 근데 느린 변화는 보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 느린 변화를 아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주도했어요. 변화를 잘 읽어내는 사람들이 고대부터 현대까지도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이렇게 잘 변하는지 그 기미를 잘 읽는 사람들이 그 사회를 주도했고 그 사회를 이끌어왔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주역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때에 있는지. 학생의 신분이면 학생의 자리에 학생의 때에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면 선생님 때 선생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때와 자리가 틀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자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정명이라고 해요. 정명. 왕은 왕답게 해야 되고 신하는 신하답게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자식은 자식답게 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위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은 그런 자리, 자기 위치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경계하는 것이죠. 경계. 경계하는 건 뭐냐면 아까 좋은 일이 왔잖아요. 길이 오면은 길이 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쩔 줄 모르니까 더 열심히 그 상황을 유지해야지 하고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또 흉이 왔다. 흉이 왔으니까 나는 안 돼. 그게 아니라 흉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한다는 의미가 신독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데요. 신독이라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는 여기가 금이 있다면 우리는 눈치 보고 안 가져갑니다. 근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면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CCTV도 아무도 없다면 나는 금에 욕심이 납니다. 근데 그 상황에 있어도 혼자 있어도 아무도 안 보고 혼자 있어도 그걸 보고 이건 내 물건이 아니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역이란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이론들을 이야기하면서도 간단하고 쉽고 그런 논리 안에서 이 세계의 변화를 어떤 이 자연의 변화를 인간의 변화까지 이끌어오면서 인간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점사한 내용들도 우리한테 판단사를 줄 때 어떤 인간이 어떤 올바른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우리 보통 일반 점이라는 것은 선택을 해주는데 근데 주역은 나에게 내가 물어보지만 결국 내가 선택해서 내가 판단해야 할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또 주역을 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